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공법입니다. 자,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교재에 간단한 흙파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그냥 쉽게 정리해서 버팀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죠. 버팀대 공법. 이렇게 띠장을 설치하고 띠장에다가 이렇게 수평 버팀대를 설치한 그와 같은 방법이다. 얘를 평면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위에서 봤을 때 땅을 파야 되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작용하는 토합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설치하는 버팀대는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어디 하나 낭비하는 부분이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합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큰 토합에 견딜 수 있는 부재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비경제적인 그와 같은 버팀대를 설치하게 될 거고요. 땅의 모양이 이렇게 부정형일 때는 여기에 설치하는 버팀대를 가장 큰 토합이 받는 걸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 단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파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이와 같이 있을 겁니다. 이 버팀대 공법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네 번째 여기 요거를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어스앙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타이백 공법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어스앙카 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념상으로 봤을 때 얘도 평면상으로 그려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하는 내가 압력만큼을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방법을 해서 흙막이를 내가 지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 얘는 작업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텃파기 작업을 유리할 수 있고 얘에 비해서 텃파기를 할 때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 얘는 이렇게 부정형에 해당하는 평면에도 원하는 힘의 만큼을 내가 이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형의 평면에도 우리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여기를 우리가 설치하는 이 앙카체를 설치하는 이게 자기 땅이면 유리하죠. 그 다음 이 주변에 인접된 지하의 매설물이 없어야지만 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징을 정리할 때는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스앙카 설치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 가서 두 번째 버팀대 공법에서 트렌치 컷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트렌치 컷 공법, 그 다음 우리가 아일랜드 컷 공법이 있어요. 아일랜드 컷. 얘는 텃파기 공법을 이해를 하고 나면 얘는 두 가지죠. 내가 버팀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텃파기하고 이렇게 지하 구조물을 동시에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트렌치 컷은 가장자리 먼저 하게 되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일랜드 컷은 가운데 중앙부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땅에 있을 때 흙막이를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 앞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트렌치 컷은 이렇게 주변에 땅을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파고 그리고 나서 여기 가장자리에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 구조물에다가 버팀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도 설치하겠죠?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해요? 중앙부를 땅을 파고 중앙부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아일랜드 컷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와 상반된 개념이겠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쓸 때 땅을 파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해당하는 흙을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앙에 기초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버팀대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 가장자리 땅을 파서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터파기하고 지하 구조물을 같이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운데 부분, 중앙 부분 그러면 아일랜드, 섬처럼의 모양들어서 그와 같이 아일랜드 컷, 트렌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 해서 내용들을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어쌍카에 해당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와 같이 내가 땅을 파고자 할 때, 자, 흙막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렇죠? 흙막이를 설치하고, 여기를 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집어넣고, 여기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라우팅해서 굳혀놓은 다음에, 얘를 확 잡아 당겨서 늘리죠. 이렇게 확 잡아서 늘린 다음에, 여기다 딱 고정을 시키면, 늘었던 것도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 힘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쌍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쉽게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터파기 공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하연속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재 보니까 슬러리 월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터파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관한 것들로 아마 전부 다 귀결이 될 거고, 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특징을 묻게 되면 우리가 나쁘게 설명하면 틀린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지하연속벽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주열식이 있고 그다음 벽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이렇게 주열식, 기둥을 나열한 방법,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가는 방법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 한 칸 건네떴으니까 그 다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되게끔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벽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벽식은 하나의 벽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쪽 벽을 만들고 그 다음 이렇게 벽을 만들어요. 어쨌든 한 칸씩 건너뛰어가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성으로 저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의 땅을 다 파고 만들기에는 우리가 공벽을 보호하는데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보통 저와 같이 저렇게 나누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이드월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내가 지금 땅을 파고자 하는 구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땅을 파고자 해요. 이렇게. 그러면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원래 해당하는 두께만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집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한 1m 정도 되는 기반만큼의 땅을 이렇게 파냅니다. 쭉 돌아가면서 다 땅을 파겠죠. 땅을 파고 거푸집을 이용을 해서 콘크리트 구조체로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전부 다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우리가 가이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이드월이 하는 역할은 일단 첫 번째 벽체 두께가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벽체 두께를 조절을 하고 이렇게 초기에 공벽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초기 공벽을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터파기의 장비들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여기를 우리가 뭘 떠요? 작업장으로 저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저 가이드월을 설치한 다음에 내가 일부분에 이렇게 땅을 파게 되면 땅을 팠을 때 공벽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벽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 공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안정액이라고 하는 액체를 집어넣습니다. 그 안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우리가 안정액을 만드는 하나의 통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얘를 안정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안정액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질이 들어갑니다. 벤토나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땅을 파면 땅의 단면이 매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식의 땅의 단면이 되어 있겠죠. 저거를 우리가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질을 물과 함께 집어넣으면 벤토나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물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가 뭐를 채운다고요? 안정액이라고 하는 거를 채운다는 거죠. 안정액을 채우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겠죠. 그러니까 굴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 개 구간만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는 아직 땅을 지금 안 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땅을 파서 우리가 안정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굴착을 하고. 굴착을 집어넣고 나서,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 끝에다가 이렇게 다른 재료를 집어넣는데, 요걸 우리가 엔드 파이프, 인터로킹 파이프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입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요만큼을 제가 땅을 파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아직도 흙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아직도 흙이고, 이쪽까지도 흙이다. 이런 거고, 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물이 차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 파이프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철근을 집어넣죠. 철근을 바깥에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철근망을 집어넣습니다. 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항상 피복 두께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녀요. 여기서 지하연석벽에서 피복 두께는 8cm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8cm를 확보하게끔 해서 우리가 저렇게 철근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래요?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여기다 그냥 부어 넣으면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섞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물 시멘트비가 증가가 돼요. 물 시멘트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만들 때, 그렇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만들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들은 바깥으로 다 빠져요. 빠지면 그 안에가 뭐가 돼요? 다 공곡으로 남는다는 거죠. 필요한 거 외에는 다 저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물하고 섞이면 이 안에서 뭐요? 더 많은 공극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물과 섞이지 않게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관인데 이 관을 우리는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트레미관. 쉽게 얘기해서 수중에다가 내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다. 당연히 끝은 막혀 있어야 돼요. 끝은 막혀 있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확 부어 놓으면 처음에는 물하고 닿을지 모르지만 콘크리트를 내가 이렇게 타설을 했을 때, 이렇게 타설을 하면 위에는 물하고 닿죠. 그 물을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고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밑으로 나가면 물은 위로 올라가서 저렇게 바깥으로 우리가 배출을 하게 될 거고, 콘크리트를 저렇게 타설합니다. 트레미관은 항상 콘크리트로부터 이렇게 1m까지는 반드시 저렇게 안에 있는 상태로 타설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만들어졌겠죠. 만들었습니다. 그 타설하고 나서 콘크리트가 움직이는 성질, 무너지지 않을 때쯤 됐을 때 이 엔드 파이프를 싹 빼버려요. 그러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과정을 한 칸을 건너뛰어서 제가 여기다 만들면 이런 식에 해당하는 과정들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한 칸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쭉 만들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여기를 만들 때 그때는 이 엔드 파이프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하 연속벽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뭐 순서는 잘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려면 가이드월, 안정액 플랜트를 설치하고 굴착하면서 다시 여기다 뭐예요? 안정액을 투입을 하는 거죠. 얘는 이거 설치하는 거고, 굴착하면서 안정액을 투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됐으니까 여기 슬라임이라고 하는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여기 흙을 막 파다가 보면 흙에 찌꺼기가 있겠죠. 그 찌꺼기를 슬라임이라고 그래요. 그 슬라임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엔드 파이프를 설치를 하고, 엔드 파이프를 제거를 하고, 우리가 철근망을 바깥에서 조립을 해서 집어넣고 콘크리트로 타설을 합니다. 간굴슬, 이렇게 N 철콜 해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두시면, 저와 같은 과정을 해서 우리가 지하 연속벽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간다. 이 자체가 뭐예요?
다른 흑막인월에 비해서 구조체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에서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단점은 그렇죠. 비용이 좀 비싸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니까 그 밑에 특징 나와 있죠. 교재. 근데 그거를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재 뒤로 가면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가이드월의 설치 목적, 안정액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내용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6번째로 가서 우리가 톱다운 공법, 이거를 한글로 역구축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구축공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쟤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내가 지금 땅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지하 연속벽의 공법을 사용을 하든 어떻든 흙 전체 대지 외곽을 이렇게 수직부재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수직부재를 뭘로 만들어요? 구체를 만드는 거죠. 구체. 이제 구체다라면 알겠죠. 이렇게 구체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땅을 파기 이전에 여기에다가 1층 바닥판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1층. 그럼 1층에 바닥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코아와 같은 이런 공간들이 있겠죠.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흙을 파요. 이렇게 흙을 파내고 다시 바닥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내려가서 밑에 가서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톱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는 일단은 공기가 단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톱파기하고 구조체를 동시에 만들어가니까 공기 단축이 될 거고요. 비가 와도 어느 정도 여기만 막아두면 지하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환기를 해야 되고 채광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안고 있을 겁니다. 아울러 구조체를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부위하고 수평부재가 만나는 이 부분이 일체성이 되는 게 아니죠. 기둥과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가 취약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공을 철저히 해야 된다든지 그와 같은 내용들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소한 장소에서 1층 바닥판을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가 협소한 곳에서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특징 설명드린 거 같이 이렇게만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7번째로 가서 이거에 해당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SPS 공법 이렇게 우리가 영구 버팀대 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지금 아까 톱다운 공법에서는 여기 위를 다 막았으니까 우리가 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광 아니면 조명 설비들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개념은 거의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수직에 해당하는 부재를 만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조체로 내가 수직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바로 여기 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땅을 구멍을 파요. 이렇게 구멍 파는 강관을 내가 이렇게 설치해요. 강관 이렇게 강관을 설치해요. 강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강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금속으로 만든 재료, 저게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H형강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기둥 H형강을 딱 집어넣고 이렇게 기둥에 해당하는 H형강을 집어넣고 당연히 요 밑에는 뭐래요? 이렇게 그라우팅을 하겠죠. 하고 강간을 빼냅니다. 빼내고 나서 여기는 우리가 철골로 된 볼을 설치를 해요. 볼을 설치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 보나 슬랍으로 이렇게 구조체로 보나 슬롭으로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버려요. 대부분 쭉 가게 되면 이제 보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보로. 그러니까 이 버팀대를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저런 버팀대 공법은 나중에 해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또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 이렇게 철골로 연결을 하고 이쪽에 이렇게 이쪽 끝에서만
흙막이 쪽으로 가면서만 우리가 저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 자체가 버튼대인데 연구 버튼대다라고 그래서 보통 저렇게 얘기하고 다 파고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초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지상으로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작업과 지하 작업을 우리가 동시에 만든다 그래서 업 공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지하 연속벽에서부터 연구 버튼대까지 해당하는 것은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언더피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8번째로 와서 우리가 언더피닝. 자, 언더피닝이다. 그럼 피닝은 채우다라는 뜻이죠. 내가 밑부분을 채워 넣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언더피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기존 건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땅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건물이 서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이만큼 땅을 파고자 해요. 땅을 파고자 하면 이 흙을 드러낼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다 보면 이 하부가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언더피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 건물의 하부예요. 이렇게 기존 건물의 하부를 내가 뭐 하는 거다? 보강을 하는 그와 같은 공법을 언더피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 하부를 보강한다. 그러면 이런 터파기를 하지 않고도 있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약간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든지 집안이 약해졌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마찬가지 저렇게 언더피닝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언더피닝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공법을 우리가 쭉 설명을 했을 때 뭘 설명하냐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경우를 감안하면 이 흙이 밀려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중 흙막이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법 자체를 설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이중 흙막이를 내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요 하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집안으로 계량을 하는 거죠. 집안 계량 공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말뚝 같은 걸로 해서 내가 지정으로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냥 이 하부를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깽피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에 해당하는 공법인데 사실은 이 지정도 많죠. 여기 우리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넣느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으로 시공하느냐, 뭐 나무 말뚝을 집어넣느냐, 강간 말뚝을 설치하느냐, 집안 계량하는 방법도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 방법으로 쭉 정리가 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봐야 되지 이것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더피닝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소일 레일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집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그 흙이죠, 흙. 흙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파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교재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 토공사에서 이제 그 6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계측관리 및 토공사용 장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교재를 봐가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50페이지에 보면 거기 계측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을 파게 되면 이렇게 땅을 파게 됐을 때 여기서 오는 압력들이 증가하지 않았는지 이런 버팀대가 변형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 인접 건물은 기울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흙막이를 설치했을 때 그 흙막이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변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관찰을 해야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측기기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인접 구조물의 기울기, 인접 구조물의 균열, 지중해,
땅의 수평이 변화가 됐는지, 지중해 수직으로 변화가 생겼는지, 지하수의 높낮이가 변화가 됐는지, 간극의 수압이 변화가 됐는지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틸트 메타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걸 다 외우느냐? 그렇지 마시고요. 또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오죠. 자주 나왔던 문제에 해당하는 계측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토공사용 장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땅을 파는 용이 있고요. 그걸 굴착용, 뭐 굴상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면을 다듬는 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정리라고도 말쓰지만 정지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다짐용 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묻는 거 뭐냐면 우리가 토공사는 땅을 파죠. 땅을 파는 장비를 묻기 때문에 굴상용 장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어요. 거기서 첫 번째 파워쇼벨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에 있는 흙을 파는 데 쓰는 장비고 나머지는 다 낮은 곳에 해당하는 것을 파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를 해두시고 백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백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크레인, 그걸 우리가 보통 백호라고 하기입니다. 드래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물 길듯이 딱 내려서 긁어서 파는 것을 의미하고요. 크렘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흙을 찝어내는 그와 같은 장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장비 이름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이 토공사용 장비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역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아마 손쉽게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토공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터파기하고 그 다음 계측관리 쪽하고 토공사 장비를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재는 토공사와 지정을 구분을 해놨지만 저는 이제 토공사 범지에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킨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정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거 정리함으로써 토공사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토공사의 마지막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